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엘입니다. 오늘은 그 소장 작성 그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자주 흔히 발생하는 일인데, 보통 원고들이 피고의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데, 그 피고의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경우에 이름과 전화번호는 평소 알고 지내지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잘, 정확한 주소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채용증 같은 걸 작성할 경우도 사실 드물기도 하고,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런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처분상에 있는 주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그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정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또 소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일단 기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의 이름과 쓰고, 주소는 모르니까 주소 부분은 주소 불상, 모른다고 주소 불상이라고 쓰시고, 전화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010 해서 이 휴대폰 전화번호를 일단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상태로 일단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럼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화면에 띄어진 양식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사건 번호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이 사건란에다가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원고하고 이름 쓰고, 피고하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 목적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기관을 기재하고, 보통 이제 통신 3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조회할 사항을 보통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할 서류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날짜를 적고, 그 다음에 신청인의 이름, 신청인의 지위가 원고니까 원고라고 쓰고 적고, 그 다음에 관할 법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실조회 신청서라고 쓰고요. 이 부분은 소장 그 표지를 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글자 크기는 16포인트 내지 18포인트 정도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휴먼 고딕체로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한 줄 띄울 때 역시 200에서 250% 정도의 줄 간격으로 띄우시고, 글자 크기는 위에 썼던 16포인트 내지 18포인트 선택해서 한 칸 띄우시면 적당한 공간으로 띄워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12포인트로 글자를 기재하시고 휴면 명조체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봐보면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해서 법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휴먼 고딕체로 16 내지 18포인트로 적어서 굵은 글씨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란에는 사건 번호와 사건 명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는 뭐 2020 가단 아니면 2021 가단, 뭐 1234호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사건 명칭은 바로 옆에다가 적습니다. 이 사건 명칭은 원고가 정하는 대로 사건 명칭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정했으면 대여금으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대여금이라고 해도 되고,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여금 반환 뭐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쓰게 되는데, 원고 옆에 쓰고 이름만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이름 소장에 썼듯이 이름 옆에 뭐 주민등록번호를 변기한다든가 주소 같은 거를 적는다든가 이런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소장을 통해서 다 적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작성되는 서류들은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도 이름만 이렇게 적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표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 문구는 사실은 거의 뭐 정형화된 문구이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똑같이 써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주의 목적을 적는데요. 사실주의 목적 이렇게 적고, 이제 사실주의 목적이 제목 부분이니까 약간 진한 굵은 글씨로 해주시고요. 12포인트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 목적을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원고는 피고의 전화번호 외에는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를 특정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를 특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조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조회 기관인데요. 사실조회 기관은 여기는 뭐 LGU 뭐뭐 돼 있지만 뭐 LGU 플러스 2죠. 그래서 이제 통신 3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조회 기관은 명칭과 주소, 그다음에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이름을 정확히 세 가지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 같은 경우 이런 걸 적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사실조회할 기관에 보통 법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KT나 SK텔레콤이나 이게 또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온라인에서 발급받아서 인터넷상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발급받아서 거기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에 뭐 주식회사 LGU 플러스 뭐 가로 열고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옆에다가 변기하시고, 주소 부분은 거기 또 법인 등기부등본에 본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점 주소 나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이고요. 대표이사 부분도 역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으니까 대표이사도 그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물론 대표이사가 아닌 그런 대표자일 경우에는 대표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조회할 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사실조회할 사항은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사실조회를 받고 싶은 그런 내용을 적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이것도 아래 그 표 양식대로 그대로 적어서 신청을 하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면 사실조회할 사항 돼 있고 뭐 010 뭐뭐뭐 사용자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다음 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통신사에서 다음 표 아래 양식 있는 표 그 양식에다가 채워 넣는 식으로 해서 회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전화번호 있고 성명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입한 일자가 있으면 가입한 날짜, 그 다음에 해지한 날짜가 있다면 해지한 날짜,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걸 적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해당 번호를 쓰는 당사자가 통신사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보통 이제 기재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그대로 이제 통신사에 보관돼 있어서 그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통신사 하나만 지금 적었지만 사실은 이 통신사 세 군데 전부 다 이걸 이렇게 똑같이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번호 이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번호가 어디 통신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신 3자를 모두 해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통신사들은 해당 사항 없다라고 회신을 해주고, 해당 사항이 있는 통신사들은 대개의 경우에 이 표 양식에 맞춰서 회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신된 그 정보를 토대로 주민번호도 적을 수 있고 나중에 주소도 적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요청을 이 양식과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첨부서류 쓰는 난 역시 뭐 첨부서류라고 써있는 그 글자는 보통 이제 휴면 명주체로 하고, 여기는 약간 크게 해서 13포인트 정도를 하고 글자를 좀 진하게 굵은 글씨로 보통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돼 있고 주식회사 LGU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사실조회할 기관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보통 LG 플러스 또는 SK텔레콤 또는 주식회사 KT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변기에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1 돼 있는 것은 이게 숫자로 1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 표시를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정비 증명서 말고 또 추가로 첨부 서류가 있을 경우에 뭐 그다음에 2 적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밑에 적을 때도 또 1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뭐가 있을 때도 또 1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날짜, 신청한 날짜를 적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한 날짜 적고 그 밑에 이제 신청한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는데 신청인 하시고, 이 경우에는 원고가 신청을 하니까 신청인이 원고이니까 가로 열고 원고 쓰시고, 원고 이름 김某某쓰시고, 그다음에 도장을 찍게 되겠죠. 근데 이 도장은 뭐 보통 여쭤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장은 굳이 뭐 인감 도장이 아니어도 실무적으로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막도장이죠. 막도장을 찍어서 내더라도 일단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지법법원 규정해서 이 관할법원을 적게 되면 실제로 다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 예시를 했는데 통신3사에 똑같이 이렇게 세 부를 똑같이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통신사에다 보통 이제 조회를 하도록 촉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피고가 법인일 경우에도 이렇게 송달이 안 돼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을 이제 표시할 때 사건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다음에 소장을 구체적으로 양식을 어떻게 이제 적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